그거는 야당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할 생각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는 청문회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거 읽어보시고 좀 질문을 하시고 의사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 거죠. 내가 크게 다들 알아듣게. 일단 의장을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론은 사실이 중요한 거죠. 네, 자, 대통령 귀국했고요. 무려 48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대통령 아무런 결정도 현재까지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바람에 국정은 좀 늘어지고 있고 또 동시에 부글부글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일부 보수층의 화난 민심, 뿔난 민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쯤은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월요일 날 그 3개국 순방을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그 임명동의안 제가 여부는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중으로는 뭔가 언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후 6시 현재까지 지금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창국 후보자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이 고민을 하고 있다. 네. 네, 이런 방증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딱 일주일 전 요맘때죠. 지난주 네. 월요일 날 6시쯤에는 정부가, 청와대가 인준 요청서를 국회에 전달할 걸로 예상했는데 아이고 좀 미루자 했잖아요. 네. 일주일이 흘렀지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형식인가요? 사람인가요? 아무래도 형식이죠. 네. 일단 우선 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고민해야 될 시간상의 어떤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토요일 밤 10시 20분경 성남공항을 통해서 그 도착을 했는데요. 네. 와서 바로 보고를 들은 게 문창국 후보자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무장 탈영병 문제였습니다. 아, 그렇죠. 토요일 네. 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 문창국 후보자 논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어제도 바로 이 무장 탈영병 문제 때문에 전혀 문창국 후보자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네.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그 문창국 후보자가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감싸는 어떻게 보면 보역 대결로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명철회라는 방법도 강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자칫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을 놓고 자진 사퇴를 어떻게 요청을 하는 방안을 최대한 좀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전자문서에 사인을 해서 제가 요청을 한 뒤에 네. 예, 자진 사퇴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뭔가 좀 새로운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국가보훈처가 자료를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국가보훈처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본인의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애국 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국가보훈처가 확인을 한 내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활동한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이 문창국 후보자의 조부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네.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그리고 원적지가 같은 점, 그리고 문 후보자의 부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문 후보자의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들, 증언들을 비추어 볼 때 그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국가보훈처에서 밝혔습니다. 이 문창국 후보자의 아버지 문기석 씨는 1989년에 이미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문남규 선생, 이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은 1921년에 평안북도 삭주에서 네. 일본군과 전투 도중에 전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갑자기요, 지금까지 그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관, 일본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나온 국가보훈처 보도자를 보면, 일본군과 전투하다 숨진 애국지사의 친손주가 일제시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 거기에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어떻게 그럴 리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어떤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론의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그동안 원래는 이맘때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 그랬는데 퇴근하는 총리 후보자가
기자들을 상대로 또 카메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긴 자신의 설명을 내놨는데 오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침 출근 때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창극 후보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같이 그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뒤에 시끌시끌하고요. 네. 지지, 반대 이런 시위대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 주말 동안 사퇴하실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혹시 오늘 자진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주말에 쉬셨어요? 주말에 쉬셨어요? 네. 저도 주말에 잘 쉬었습니다. 오늘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저는 제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출국 때 뭐 특별한 얘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역시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니까 대통령의 판단을 좀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과거 있었던 퇴근 장면의 모습인데 낯선 사진 하나를 공개합니다. 네, 바로 세족식. 누군가의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씻겨주고 있는. 있는 모습이죠. 네. 자, 그게 독도함 가면 이 안에 걸려있는지 어떨지 사실 확인을 언론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하는 얘기인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퇴근길에 총리 후보자가 카메라 앞에 기자들에게 보여준 사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후보자의 모습인데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지금 문 후보자 본인도 설명을 했듯이 과거 본인이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독도를 방문했을 때 독도 수비대원에 네. 발을 씻겨주는 그 사진인데 네. 당시 이제 독도와 관련해서 칼럼도 썼고 네. 네. 내가 이렇게 독도를 사랑하고 네. 또 애국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친일 반민족 분자라는 딱지를 찢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그 네. 발을 씻겨주는 것은 흔히 왜 스승님들 발 씻겨주는 우리 행사도 있고 네. 또 저 옆에 오른쪽에 나오듯이 네. 지금 그 예수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네. 이런 장면 그 어떤 아주 극진한 그 애정과 신뢰의 상징으로 우리가 네. 하는 세족식인데 네. 바로 지금 이 문 후보자는 본인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가라고 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한 가지로 맞닿는 것 같습니다. 독도를 지킨 우리 해경들의 내가 직접 발을 씻고, 그렇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노구를 쭈그린 채 해주는 일이나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고 애국지사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나 다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럼 논란이 된 장면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의 결단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청문회 강행될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지명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출발이 된 것은 이분이 과거 연설 영상을 보니까 민족관,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두 가지 발언을 공개하겠습니다. KBS가 첫 보도를 할 때의 상황인데요. 이것이 바로 보수층에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자, 지금 들으신 요게요. 정확하게 2주일 전쯤 KBS가 9시 뉴스를 통해서 첫 보도했을 때 썼던 바로 그 인용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문 후보자가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악의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악마의 편집이 된 장면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처음에 국민들에게 각인이 됨으로써 본인이 친일 분자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제로 이제 보면 KBS 뉴스의 첫날 보도에 앵커가 한 첫 마디가 네. 그 문창극 후보자가 교회 강연에서 일제히 식민 지배와 이어진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네. 이렇게 첫 마디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문 후보자가 네. 교회 강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네.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려고 고난을 준 다음 길을 또 열어준 것이다. 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제시대에 우리 식민지배가 정당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극복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러한 일제의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거두절미하게 마치 본인이 일제의 식민지배를 하나님이 원래 점지한 정당한 식민지배였던 것으로 마치 본인이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이런 부분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 이제 저희가 천사의 편집이라고 말을 붙여봤는데 그런 말은 없는 거지만 그 70분짜리 영상 가운데 우호적으로 들을 만한 대목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지난 1, 2주 사이 있었던 논쟁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정리하고 있는데 일단 KBS에 대해서는 보수층 일각에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엔 MBC는 좀 새로운 시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MBC가 긴급 대담 형식의 토론회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문창극 후보자의 최초 논란이 됐던 교회 강연을 전체 동영상을 방송하는 아주 파격적인 편성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영상을 틀었는데 그것 때문에 출연했던 패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손석춘 건국대 교수는요. 공영방송에서 저런 동영상을 저렇게 오래 틀어도 되는 거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KBS에서 짜집게 해서 보여주는 건 괜찮고 MBC에서 전체 다 보여주는 건 안 되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저희 채널의 뉴스탑10에서도 그동안 이제 문창국 후보자의 발언을 저희가 좀 2분씩, 3분씩 길게 들어봤거든요. 경우에 따라 저희 패널들 사이에서는 좀 달리 들린다 하는 분도 있었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영상의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잘 공개 안 했던 내용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전체 취지에 좀 안 맞아서일까요? 왜 삭제하고 누락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일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기회의 나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기도를 하면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 순간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은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모든 나라가 한국으로 다 올라가래. 아시아에서 2020년까지 우리 통일이 온다 이거야. 그건 하나님 파츠가 있을 때 통일이 오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지금 못 먹고 있는 북한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도와주고 있으면 도와줘야 돼. 네, 저런 대목. 네. 방송에 있어서 이 네. 편집이라는 게 말입니다. 네. 방송에서 누군가의 인터뷰를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는 민사 소송도 걸릴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에 항상 증거로 제출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전체의 맥락이 뭐냐. 네.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한 의도가 어떤 건지를 알고자 하니 네. 인터뷰의 전체 자료를 제출하시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은 시간 제약적인 매체다 보니까 길이를 좀 줄여서 편집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만약에 가서 있었다면 네. 제가 범인이지요. 라고 네. 말을 했는데 네. 앞에를 잘라서 제가 범인이지요. 라는 부분만 만약에 방송을 하면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죠. 진실은 아닌 그렇죠. 거죠. 앞뒤 맥락에서 볼 때는 어떤 앞뒤 맥락에 붙여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오해가 생기거나 할 경우도 있는데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편집할 경우를 이제 지칭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총리로서의 적합하다 지지율이 9%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현재 그랬는데 과연 주말이 지나면서 시간이 좀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만 이 움직임이 반등이 없다만 하지만 대통령이나 총리 본인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